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유진입니다. 오늘은 긴급 편성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오늘은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긴급 편성하게 됐습니다. 너무 요청이 많았어요. 요청도 많고 사실 진짜 필요한 작품인데 저희가 사실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잖아요. 왜냐면 다음 작품이 좀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요청과 저희의 사랑으로 오늘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긴급 편성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요. 먼저 짧은 오프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가 어느덧 텀블벅 펀딩 마지막 주더라고요. 녹음하는 시점으로는 펀딩이 6일 남았죠? 5일 남았습니다. 대박. 5일 남았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나가는 수요일이면 4일 남게 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녹음을 하면서 스튜디오를 빌린 김에 샘플이 도착했어요. 책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예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이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샘플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하니까요. 시스터우드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 트위터,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들어오시거나 저희가 이번에 이건 유튜브에도 영상 올리려고 하니까 들어와서 한번 책 어떤 모습이지? 어떻게 생겼지? 워크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이런 궁금하신 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참가하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11월 15일에서 17일까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죠. 네. 그 북서울 시립미술관인가요? 항상 헷갈려. 이 네, 이름이. 북서울 맞아요. 예, 그래서 서울숲 맞아요. 근처죠. 예. 네. 거기서 이제 그 시기에 참여를 하고요. 저희가 이때는 부스로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도 하게 됐습니다. 네, 일요일 오후 2시죠. 근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뭐 미리 신청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일요일 오후 2시에 그쪽에 계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 책의 여성서사를 완성하는 부분들하고 여성서사의 기준들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체험해보고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니까요. 17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언리미티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약간 다 다른 작품들이랑 다른 배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참가하신 분들의 서사 지도를 다 연결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궁극적인 꿈, 저의 사실 궁극적인 꿈인데 서사지도 저번에 처음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 계속 작품들끼리도 연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린 작품, 예를 들어 이번 걸로 예시를 들면 플로리다 프로젝트하고 우리 집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이를 다룬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엄청 큰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엄청 큰 지도를 약간 저는 전지 같은 데다가 전지 너무 옛날 사람은 아니죠? 원래 그렇게 말하죠? 전지. 원래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잘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전지를 사용을 하는지. 전지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고 싶은 꿈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하기도 조금 어렵고 디자이너분의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공지사항 진행하고 작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공지사항입니다.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셀럽맥과 함께한 시즌1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독점 공개로 네이버에서 시스터우드를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광고 문의는 헤이메이트 공식 메일인 헤이메이트매거진@gmail.com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도 열려 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합니다. 헤이메이트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계정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자매들의 응원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오늘의 작품 긴급 편성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입니다. 개봉은 10월 30일에 했어요. 지금 개봉 5일차, 6일차, 7일차네요. 7일차가 됐고요. 사실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명작이라고들 하는 편이 있죠. 그게 2편입니다. 1991년 작품인데요. 그 이후에
6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2편 이후 4편이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 편이 2015년에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라는 편까지 제작이 됐는데 2편과 지금 이번에 개봉되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같은 경우는 1, 2편, 전설로 남아있는 그 1, 2편을 제임스 캐메론이 돌아와서 제작을 했습니다. 감독은 데드풀의 팀 밀러 감독이고요. 이 작품이 화제가 된 이유는 이 오리지널로 불리는 2편의 이제 사라 코너 역할을 맡았던 배우 린다 해밀턴이 드디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는 아놀드 슈왈제네거잖아요. 그 터미네이터 역할이죠.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6편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린다 해밀턴과의 조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2편에서 이어지는 오리지널 시리즈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만한 작품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3편이다. 그러니까 원래 3편에서 6편까지는 사실 스킵하고 1, 2편 후 지금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3편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2편은 이제 원래 제목도 터미네이터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날 이후에 이제 미래는 바뀌었죠. 사라 코너가 30억 인류를 구해냈고 미래는 바뀌었는데 바뀐 미래에서도 또 로봇들이 터미네이터들이 또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서 터미네이터가 또 하나 레브 9이라고 하죠. 터미네이터가 데니라는 사람을 죽이러 옵니다. 여성인데요. 이 멕시코 시티의 그 멕시코인이에요. 라틴계 여성인 데니를 구하기 위해서 또 터미네이터 말고도 또 구해주려고 하는 그 슈퍼솔저가 파견이 되는 거죠. 미래에서. 그래서 슈퍼솔저인 그레이스도 옵니다. 그리고 슈퍼솔저인 그레이스가 데니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동안 또 사라 코너가 등장을 해요. 이제 여기서 멋지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세 여성이 미래에서 온 기계 터미네이터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 146만, 아마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150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82년생 김재영이랑 같이 좀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보는 순서라고 해서 82년생 김진영 보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보고. 너무 정확한 순서. 사실 1, 2편은 보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단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이야기의 구조가 되게 단순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별로 꼭 1, 2편은 보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라리 김정을 보고 보셔라. 너무 좋지. 최고지. 박스오피스. 그러니까요. 연속 상영 해줬으면 좋겠네요. 의외로 진짜 괜찮은 연속 상영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김정을 보고 좀 울고 속상하고 약간 막 마음 아팠던 거를 확 풀어버릴 수 있는 거죠. 다 때려 부시고.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키워드 때려 부수는 싸우는 여자들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하나도 못 봤어요. 단 한 편도?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 터미네이터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I'll be back 하면서 주지사님? 네네. 주지사님밖에 떠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액션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깨달았죠. 그동안 여자들이 때려부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재밌게 못 봤구나. 맞아요. 이게 사실 터미네이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조가 진짜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지금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이 로봇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지배를 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이제 약자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막 대항을 할 거 아니에요. 로봇이랑 또 싸우려고. 그 대항하는 사람을 과거로 돌아가서 죽이고 싶은 거죠. 터미네이터들 입장에서는. 이제 발전한 미래 기술에서.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저항하는 인간들이 될 사람들 을 죽이기 위해 과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로봇과 현재가 싸우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에요. 그냥 이것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근데 처음에 터미네이터 1, 2일 때 이게 되게 강렬한 느낌이었던 이유는 이렇게 안 죽는 로봇 같은 것 절대로 안 죽잖아요. 너무 안 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128분 동안 그 정도로 안 죽을 줄은. 그냥 무조건 합쳐지고 무조건 다시 또 막 이상한 액체 상태 같은 걸로 된 다음에 다시 합쳐지고 또 분리되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는데 이렇게 끈질기게 강렬하고 그러니까 심장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것이 없어서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 싸우는 진짜 말 그대로 싸움 기계랑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싸워내는가가 이제 핵심인 거죠. 이 스토리가 사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 편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 터미네이터라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영원히 미래에서 온 로봇과 현재가 싸우는 거라면 사실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자가 싸우니까 다르더라. 그러니까요. 전 아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죠?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스포가 되는 부분은 좀 뒤쪽에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 패턴만 존재를 해요. 미래에서 위협이 될 누군가를 미리 죽이기 위해서 터미네이터가 오고 그 터미네이터를 막으려는 자도 같이 찾아오고 그래서 현재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맞서 싸운다 이런 건데 사실 이 작품의 핵심은 영화를 완성하는 거는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맞아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강렬하고 사실 없애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총 같은 걸 쏘면 안 죽는데 뭐 어떻게 가진 무기들을 다 써도 안 되는데 그 어떻게 이 터미네이터란 존재를 없앨 수 있어라고 할 때 그러한 존재랑 맞서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연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 메시지인데 이 핵심적 메시지를 여성들이 돌파하는 쾌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영화를 봤더니 조금 또 소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초반에 그걸 아예 설정에 넣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데니 되게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는 공장 같은 데가 있는데 동생을 디에고라는 남자 동생을 기계가 대체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계가 이걸 대체를 하는 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자리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이랬더니 나의 자리를 기계가 대체한대 라고 말한 순간 기계가 등장하는 거지. 로봇이. 아니 저번에 이나님이랑 어디 극장 간다고 백화점 쇼핑몰에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 같은 걸 저희가 봤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로봇같이 생긴 기계가 영화 속에서도 그 동생의 일을 막 대신하고 있었죠. 그 짐을 나르고 뭐 이런 일이었는데 하차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최근에 좀 약간 영화 맥락이랑 동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커피 만들어주는 기계 얘기가 나오면서 신기하잖아요. 기계가 이런 지금 맞아요. 앞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기계가 딱 그 커피를 내려주는데 맞아. 설거지는 또 사람들이 옆에서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제 전문직은 기계가 하고 조금 아니야 뭐 설거지도 기술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 같은 게 인간이 이제 기계의 일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봐도 약간 이렇게 기계가 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극단적으로 몰아쳐진 상황 같은 거죠. 맞아요. 이 터미네이터의 미래는. 그러니까 AI들이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어떤 미래 기술로 인해서 뭐 불사의 몸 육신 같은 걸 갖게 된 거죠. 전투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이 인간들을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미래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게 사실은 지금이면 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1991년이 2편이 나올 때인데 그때에 비한다면 지금이 더 이거 너무 무서운데? 맞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약간 머지않아 현실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뭐지? 이 미래가 뭐 몇 년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때에서 1991년으로 돌아오는 것보다야 그 먼 미래에서 2019년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은 뭐 터미네이터 1, 2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나 향수에 젖는 분들보다는 그리고 그 패턴을 아는 분들은 또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그렇죠.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관객층? 더 젊고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하는 관객층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여성 관객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싸우는 여성들의 그 쾌감, 그러니까 액션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여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에서 좀 그 엄청 여성들의 액션씬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이나님은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있으셨어요? 뭐 뒤에서 배우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저는 뭐 일단 맥켄지 데이비스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레이스 액션씬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기대를 한 이상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대한 이상이었고 저는 사실 근데 감흥이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느끼기에 사라 코너였습니다. 린다 해밀턴이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2가 기억이 나요. 2를 보기도 했고 기억도 나는데 그때 강한 여성이라고들 흔히 표현하는 강한 캐릭터라고 표현을 하는 그 사라 코너 역할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35년이 흐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흘렀을 때 여성이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싸움을 하는 것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막 약간 애정을 담아서 왜 사람들이 가스통 막 이러면서 놀리잖아요. 가스통 할매.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힘이 있는 거죠. 사람이 사라 코너라는 캐릭터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웃지 않는 여자잖아요. 맞아요. 저는 웃지 않는 여자가 그것도 강렬하게 싸우고 그리고 뭐 사라 코너 말고 그러니까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슈퍼솔저기도 하고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라 코너 캐릭터는 나이도 있지만 사실 원래도 그렇게 막 몸을 써서 액션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더 어떤 묵직한 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박격포 같은 걸 쏘잖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 정말 가스통 할매다. 저거 나 폭발이다. 저는 그레이스 캐릭터가 왜 초반에 데니가 일하는 공장에 와서 데니를 지켜주려고 그 레브나인이랑 싸우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오한마 같은 걸로 뒤통수를 정말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속 시원하게? 오한마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게 그게 망치라고 하기에 그쵸. 그건 오한마지. 그래서 머리를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여러분 비속어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머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게 표준어예요. 대가리. 아 정말. 로봇이니까 대가리인 거예요. 로봇이 인간 아닌데 로봇이니까 대가리지. 대가리를 깨부숩니다. 정말 지디긴다고 밖에는. 너무 멋있고 정말 좀 어떤 그 예전에는 저는 그 여성의 액션이라고 할 때 항상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이 그 와중에도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그 액션을 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이를테면은 저는 그 군인 캐릭터였기 때문인지 또 옛날 영화긴 한데 G.I. 제인이 떠올랐어요. 데미 무어가 거의 이제 현실적으로도 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육신을 만드는 영화죠. 근데 그게 동시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 스틸 같은 거를 봐도 그 가슴을 강조하는 맞아요. 유형의 의상 같은 거를 입어요. 물론 아주 강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완전히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레이스가. 그 그레이스를 볼 때 성적 욕망이 발현이 안 된다는 의미는 네네. 아닌데 예, 그 의미는 아닌데 여성으로서 보통 시각 그러니까 메일 게이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 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여성으로서만 감각할 때 느낄 수 있는 대상화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갑자기 뚝 떨어질 때 옷을 다 벗고 있잖아요. 물론 뒷모습만 거의 보여주긴 하지만 그때도 약간 이 몸을 엄청 그러니까 지금 이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찍거나 보여주지 않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각 같은 거 떨어진 느낌 맞아요. 나잖아요. 진짜 그리스 조각 느낌. 같은 거. 그리고 몸이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러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데니 같은 경우도 사실 작고 좀 실제로는 막 지금 액션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래에서 갑자기 너를 지금 구해야 돼 이렇게 돼서 나타난 건데 근데 엄청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그리고 속 터지게 안 하고 그러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액션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싸우는 여자들을 보는 쾌감이 있는 작품이고요. 사실 이 작품의 의미는 이 다음 키워드에서 할 텐데요. 이 다음 키워드와 연결이 되는 책이 한 권 있네요. 책을 정말 우연이다. 정말 이렇게 우연일 수가 없어. 바로 연결이 돼. 그래서 그 책 광고를 듣고 가겠습니다. 나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면 역시 더더욱 그 안에서 질문하고 비판하고 제대로 보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보고 싶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바뀌고 싶다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먼저 가면서 같이 가고 있는 여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질문에 대답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는 스스로 쓴 각자의 답이면서 함께 찾아가고 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네, 유리나 작가가 쓴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 프롤로그를 들으셨습니다. 헤이메이트의 세 번째 책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의 텀블벅 펀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의 후속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각자의 기준을 세워볼 수 있는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서사란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평가해야 하나요? 다른 여성들과 어떻게 같이 미래로 갈 수 있을까요?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책을 통해 이 질문들에 답해보며 같이 미래로 가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헤이메이트 혹은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로 검색해주세요.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여자가 미래다. 이럴 수가. 정말 짠 게 아닌데. 정말로.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갑자기 긴급 편성하게 된 이유를 드디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냥 일단 좋은 작품이기 때문이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80년생 김지영을 녹음을 하고 나서 이게 개봉일이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로 다음 회차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녹음의 순서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러면 터미네이터는 어차피 이재 기자님께서 80년생 김지영 했을 때 새 코너로 소개를 맞아요. 해주셨으니까 그때 함께 얘기를 잠깐 하고 다음 작품으로는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둘 다 개봉하기 전이었어가지고 녹음하는 시점이 보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음 작품을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일단 30일 전후로 있기도 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지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일단 그 설명을 제가 본 게 좀 중요했는데 미래에서 여성이 와서 현재 여성을 구한다는 거죠. 과거 여성과 함께.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있는가?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는 우리가 서로에게 미래가 될 테니까 다 그런 내용이다. 정말로 이게 또 정말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이 싸우는 이야기라는 평가를 내리신 걸 봤는데 그게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 2편은 보실 필요는 없지만 2편에서 사라 코너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라 코너는 되게 그 시대나 지금까지 보더라도 보기 드물게 강한 여성 캐릭터인데 그 강하다는 게 그냥 그러니까 좀 여자가 뭐가 있으면 강하다고 하지 게 아니라 정말 피지컬하게 강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강하고 싸우고 이런 여성이었는데 그 사라 코너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놀드 슈왈제너거 터미네이터가 찾아온 이유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존 코너죠. 사라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사라가 낳을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얘기는 곧 그러니까 사라는 오직 아들을 낳는 사람으로만 기능한다는 거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결국 그때 당시에 여성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데니를 구하려고 하지? 이렇게 그레이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데니가 결국 자기에게 좋은 그러니까 아들을 낳나 보군 이 말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너의 자궁이라는 단어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너의 자궁을 죽이러 온 거야. 지금 저 터미네이터는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죠. 그렇죠.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얘기를 하면서 사라 코너가 뭐 성녀 같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모죠. 성모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약간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레이스가 성모라면 왜 이렇게 당신을 패고 싶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레이스 너무 좋은 캐릭터예요. 그렇죠. 사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그레이스의 얘기는. 근데 또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모라는 단어의 생각을 한 건데 당시에는 여성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성모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모라면 무엇인가요? 마리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세상을 구할 사람을 낳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세상을 구할 사람을 낳는 존재로서가 여성이 가장 큰 가치를 두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드라마, 이 영화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 누굽니까? 데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잠깐 말하려다가 이제 다음에 말해야겠다 하고 안 한 게 뭐였냐면은 아까 윤야 작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시리즈의 그냥 그 구성 자체가 엄청 단순하다. 어떤 미래의 그 터미네이터를 없앨 영웅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런 미래에서 터미네이터들이 와서 그 사람을 없애는 것. 그냥 그 구조가 반복되는 거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성인 데니가 그 영웅 같은 것인데 예전 시리즈들에서는 모두 그게 남성이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3, 4, 5편,
보지 않아가지고 제네시스까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패턴 안에서 그러니까 존이라고 상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비슷한 패턴을 변주해가는 과정에서 구원자들로 감각되는 것은 남성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라 코너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정면으로 반박할 기회를 잡은 거죠. 맞아요. 제임스 카메론이. 그래서 실제로 데니는 이제 중반 이후에 밝혀지는데요. 미래에는 저항군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군이 돼서 이제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죠. 저항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인류의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쟤를 애초에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애초에 죽이러 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맨날 느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미래에서 죽였어요. 많은 게 죽였어. 그럼 죽이면 현재에서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형성된 미래에서 죽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사실 복잡해지는데요. 맞아요. 이건 또 액션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막 마블 같은 데는 이런 거 막 맞춰보려고 맞아요. 무척 애를 쓰잖아요. 타임머신 이 구조 안에서. 그래서 미래가 몇 개고 그 발견된 몇천 개, 몇만 개, 몇십만 개의 미래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하나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그쵸. 뭐 이건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단 그 자기들이 봤을 때 싹수가 노란 존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싹수가 노란 게 여자인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데니를 맡은 나탈리아 레스를 아마 캐스팅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여성입니다. 작고 저는 멕시코인인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중반에 왜 국경 넘는 장면에서도 나오지만은 멕시코인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저도 정말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을 넘는 여성인 거죠. 지금 미국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멕시코에 벽을 세우네 마네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또 그러한 미쳐있는 세계 정세 안에서 여성일 뿐만 아니라 라틴계 여성이 미래를 구할 것이라는 거죠. 그 설정을 한 것은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맞아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국경을 넘으러 가는 길에도 그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곳에 올 생각은 아니었어 이러니까 애초에 니네가 백인이 아니었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막 국경 넘자고 제안할 때도 사라 코너가 신분증 없는 멕시코인과 어떻게 넘을 수 있냐. 신분증 없는 멕시코인과 본인은 이제 또 50개 주의 수배가 되어 있죠. 맞아요. 최고의 이제 악명 높은 일종의 범죄자 같은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죽은 다음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아들이 죽은 이후에 터미네이터들이나 혹은 어떤 그러한 미래에서 온 인물들이 찾아오면 이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이제 처단하러 가는 범죄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래에서 온 슈퍼솔저 하나, 그다음에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바디라고 표현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작고 평범한 여성 하나, 범죄자. 이 사람들이 미래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짱이네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좀 뭉클한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니 역할이 원래라면은 이런 액션물에서 되게 보호받는 여성 같은 건데 사실 그 나머지 사라 코너나 그레이스에 비해서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 캐릭터잖아요. 그냥 봤을 때는. 근데 언제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먼저 나서려고 하고 보호받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게 되게 많은 장면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타고난 리더인 거죠. 그래서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기존의 가부장성뿐만 아니라 고정관념, 성별 고정관념이라든지 캐릭터에 대한 고정관념들도 해체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데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과 국적, 그 다음에 심지어 외모, 키가 굉장히 작은 맞아요. 배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반전이 있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또 정말 너무나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진짜 잔뼈가 굵은 나이가 많고 힘이 있는 여성과 그다음에 슈퍼솔저와 나중에는 합류하게 되는 이전의 터미네이터까지 했을 때도 그 팀의 리더를 맡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정말 적합한 캐스팅이자 어떤 연결 지점에서 좀 멋있다. 정말 잘 고민을 한 흔적이 좀 보인다. 이런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외에 그레이스가 사실은
너가 낳을 아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네가 미래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대사가 너무 뭉클한 거예요. 너는 미래를 구할 남자의 엄마가 아니다. 네가 미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안 갈 수 있는지 미래로. 그쵸. 정말 너무 좋은 장면이었고 이 작품에 저는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설적입니다. 액션이기 때문에도 그럴 거고 사실 방금 얘기한 어떤 면에서는 헐거울 수 있는 패턴,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오고 그를 구하러 또 오고 이런 유형의 패턴 안에서 좀 정해진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직설적으로 정확히 말을 해요. 모두. 그러니까 사라 코너도 대놓고 말하는 거죠. 야야야 너 나중에 세상을 구할 남자를 낳을 거야. 맞아요. 너는 일종의 가브리엘이야 뭐야. 자기가 지금 천사인 거야. 대천사처럼 해가지고 말하는 거지. 예언하듯이. 네가 낳을 건데 너가 낳기 전에 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행동을 그냥 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너는 미래를 구할 남자의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그레이스의 좋은 점은 이 캐릭터의 정말 좋은 점은 너가 미래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것이 영화의 어떤 또 특별한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미래의 데니는 그냥 이 세상만 구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간을 구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레이스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그레이스를 실제로 구해주기도 했고 자신에게 어떤 희망과 계속 살 수 있는 의지를 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구하러 온 거예요. 미래에서. 갑자기 또 눈물. 또 감동이 생기는데요. 그걸 모두 다 인간 여성으로 설정을 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제임스 카메론의 일종의 반성문 같은 것인 거죠.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세상을 구하는 것이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그 그레이스는 사실 개조된 인간 같은 거잖아요.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역시 아니고 정말 그냥 인간 여성인 것. 결국 미래를 구하는 것이. 그게 보여주는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니를 일부러 그렇게 나는 노바디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걸 초반에 아주 맞아요. 잠깐 보여주지 않습니까? 꽃을 사고 그게 나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볼 때는 몰랐는데 그냥 하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꽃을 사다 두고 늘 꽃을 들고 다닌다고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사실은 미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분들이 하는 방금 얘기한 이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좋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저희가 키워드를 하면 한 사람 이름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너무 좋은 앙상블이기 때문에 맞아요. 세 번째 키워드로 배우를 정해보았습니다. 일단 아까 이리나 작가도 얘기했던 린다 해밀턴 얘기부터 해볼까요? 등장씬이 정말 강렬하죠. 등장씬에서 이미 그냥 압도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예상치 않은 순간에 전 등장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스가 데니를 구하러 와서 그레이스는 사실 재밌는 게 미래에서 왔으니까 레브9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가 너무 강하고 직접적으로 맞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그래서 사실은 계속 도망 같은 걸 갑니다. 계속 도망 같은 걸 가고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엄청 멋진 카체이싱 액션을 이제 보여주고 나서 뭐 오한마루도 치고 카체이싱도 하고 했다가 엄청난 궁지에 몰린 그 순간 이제 이 순간 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순간에 정말로 구원자처럼 사라 코너가 등장을 하죠. 진짜 너무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터미네이터 2에서는 머리가 길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니테일로 묶었었는데 이 인터뷰를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사라 코너가 뭐 고정된 여성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때 아마 제임스 카메론이 머리를 잘라보면 어떠냐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고정될 수 있다. 그러한 이미지가 그래서 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잘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은발이잖아요.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게 정말 좋았고 저는 클로즈업 씬이 정말 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린다 해밀턴이 뭐 의도한 바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름이 그냥 다 그대로 보이는 얼굴을 맞아요.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할리우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할리우드는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나간 지점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어느 산업보다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을 가치로 엄청 높은 가치로 삼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여성,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여성을 보기 되게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늘 그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볼 때도 물론 그렇지 않은 배우들도 있죠. 뭐 메릴 스트립이라든지 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포가 있는 업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쵸. 들고요. 특히 여성배우들은. 그런 상황에서 린다 해밀턴의 어떤 얼굴을 메이크업하지 않은 주름진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근데 그 주름진 얼굴이 정말 강인한 육체와 함께 늙어 나이 들어서 그대로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보여주는 어떤 힘 같은 것.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 작품에선 지금까지 사실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나이 든 여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몸을 보면서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캐릭터의 특성이 있으니까 되게 운동하고 아마 만드셨겠죠, 몸을. 근데 팔 같은 데를 보면 그게 막 극단의 뭐 어떤 운동을 해서 근육을 멋지게 다듬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에도 보면은 어떤 처진 부분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방금 윤이나 작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고 자연스럽게 강인해진 여성 같은 것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몸을 한 린다 해밀턴이 다른 어떤 캐릭터도 아닌 사라 코너가 되어 엄청난 박격포 같은 것을 들고 막 총도 막 엄청나게 크고 좋은 막 이런 걸 들고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선글라스 끼고 너무 또 훌륭하죠. 그리고 서둘질 않으시잖아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 모두가 다 급박해졌잖아. 방금 전에 카체이싱이 있었고 맞아요. 막 또 그레이스가 제가 날 죽일 텐데 그때 도망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죠. 그레이스는 아유 사랑이지 사랑이 아닐 수 사랑이지. 있는지. 예, 그래서 그러고 왔는데 그거를 무슨 어떤 진짜 귀찮다 하지만 도와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릿느릿 놔서 딱 박격포 빡빡빡 쏘고 이렇게 해결하시잖아요. 약간 폼 같은 게 있는 캐릭터죠. 그래서 좀 멋있었죠. 그런데 캐릭터가 좀 재밌는 게 그게 약간 린다 해밀턴이랑도 약간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휴대폰을 어디다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감자칩 봉지에 넣어가지고 다니죠. 그게 일종의 약간 그러니까 의도한 것 같긴 한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이런 1990년대적 미신 같은 것에 사로잡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박지 같은 것이 맞아요.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는다. 이거 전파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최근에 밈 같이 이제 터미네이터 다크팩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모든 미신을 그 사라 코너 캐릭터한테 부여를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자연스럽게 나이 들었다는 것이 어떤 부분은 진짜로 할머니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좀 귀엽기도 하고요. 그걸 되게 사라 코너로서 린다 해밀턴이 잘 소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캐릭터적으로 제일 흥미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린다 해밀턴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번에 사실 다 내한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내한을 했죠. 아노드 슈와제네거까지 5명이 다 내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한을 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강한 것은 여자가 여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존의 자리를 데니가 대체하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서로를 도울 때에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게 미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또 언제 그렇게 훌륭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또 한국 와가지고 귀한 말씀 많이 하고 가셨어요. 좋은 간만 쓰신 게 말씀. 아니야. 그래서 갓만 쓰고 가신 줄 알았는데 갓 발언도 많이 하고 가셨다.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맥켄지 데이비스가 그레이스 캐릭터를 연기한 반대로 말할 뻔했네요. 맥켄지 데이비스 이야기도 해볼까요? 저희는 그 전에 툴리를 다뤘었으니까 이 배우를 본 적이 있죠. 사실 저는 맥켄지 데이비스는 좀 주의 깊게 본 지가 오래된 배우인데요. 와디프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담 드라이버랑 연인으로 나오는 작품이고 실제로 둘은 그러니까 조연 커플이죠. 원래는 이제 주연은 그 해리포터 분이 하시는 거고요. 해리포터가 본명이 아닌데 이렇게 말했네요. 다니엘 레드클리프. 네.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나오고 그 조연 커플로 나오는데 되게 인상적인 게 그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쵸. 키가 엄청 큰 배우인데 그래서 똑같이 키가 큰 이제 아담 드라이버랑 같이 되게 엄청 흥미로운 관계? 연인 관계 같은 걸 보여주는 데서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 이후로 쭉
보면서 거의 모든 필모를 지켜봐 왔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작품을 거의 어떤 천운 같은 것으로 만났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담 드라이버 얘기를 했지만 아담 드라이버 캐릭터의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 배우랑 이 정말 호흡이 좋은 배우.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뭐 린다 해밀턴이랑도 그렇고 나탈리아 레이스랑도 그렇고 어디 붙여놔도 케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조금 좀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도 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번 연기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잘 해내기는 했는데 어떤 걸 해도 정말 잘하는 배우여서 좀 근데 이제 좀 약간 너디한 걸 할 때 지금까지는 인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너드적인 모습? 약간 이렇게 안경 쓰고 약간 이런 모습들 보여줄 때 인기가 많았고 마션에서가 사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작품이니까요. 거기서 마션에서 어떤 역할이었죠? 그 여성 과학자, 미국으로 보내는 그 여성 과학자 역할인데요.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죠. 원래 그 캐릭터가 원작에서는 아시안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화이트 워싱이다라는 문제는 있었는데 뭐 그 화이트 워싱의 문제는 이제 배우의 책임은 당연히 아니니까요. 근데 그 캐릭터를 할 때 좀 이대 기자님이 82년생 김지영 편에서 러블리하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그걸 텐데 좀 어떤 되게 사랑스러운 웃음 같은 걸 갖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런데 동시에 항상 그런 약간 과학자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면 같은 거.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작품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런 좀 너드 같은 모습. 근데 이번에는 많은 것을 예상한 중에 정말 가장 최고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툴리에서 맥켄지 데이비스가 맡은 역할이 사실은 그 샤를리즈 테론의 젊은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작품 얘기하면서 둘이 뭔가 닮았다. 그걸 이용해서 캐스팅이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번 작품을 보고 샤를리즈 테론, 매드맥스에서의 샤를리즈 테론을 떠올리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 샤를리즈 테론 물론 이미 큰 배우지만 샤를리즈 테론처럼 더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게 효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육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맞아요. 그게 뭐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성격 같은 걸 좀 보여주는 지점이 있고 그 제임스 카메론의 각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자 한 것. 근데 그 대상화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대상화를 했다 하지 않았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남성 감독이나 남성 연출가, 남성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대상화가 안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그러니까 섹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요. 그래서 좀 흥미롭죠. 그리고 동시에 슈퍼솔저인데 그냥 슈퍼솔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캡틴 아메리카 얘기했지만 그런 무약점으로 개조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단기간에 폭발적인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을 주사를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소진이 돼서 맞아요. 갑자기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키도 얼마나 커요. 그래서 나탈리아 레이스, 그러니까 데니가 너무 힘들어하죠. 힘들게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하고 들 때도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맞아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 슈퍼솔저라는 캐릭터에 어떤 인간미를 부여한 설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연기를 너무 잘해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대사가 사실상 많진 않죠. 되게 적은데 그런 표정이라든지 느낌 같은 걸로 이제 이 영화의 첫 인상 같은 거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매드맥스에서 샤를리즈 테론이 그러했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이 맡을 수 있는 역할과 역할이 아니다라고 할 때 슈퍼솔저를 여성으로 개조했을 때의 상상력에서도 어떤 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여성이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맡을 수 있는 캐릭터로서의 맞아요. 스펙트럼 자체를 좀 넓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맥켄지 데이비스가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한 명 데니 역할을 맡은 나탈리아 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까요? 나탈리아 레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헐리우드 안에서 찍은 작품으로 이 작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콜롬비아인인데 거의 이제
콜롬비아 TV 드라마 하고 뭐 그 외에는 이제 크게 헐리우드 작품에서 부각이 되는 유형의 작품을 찍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빅 프랜차이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등장할 때부터 아, 단순히 그냥 보호받는 역할은 아니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지만 좀 큰 여성 영웅의 얼굴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거는 언제 얘기했었죠? 저항의 관상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언제였지? 알라딘이었나? 네, 알라딘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알라딘의 그 자스민 역할을 한 배우와 또 저희가 자주 얘기를 하는 배우 중에 이제 그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배우들이 저항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데니가 지금의 현재 말고 미래에서는 저항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하는 사람의 얼굴 같은 것으로 또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저건 진짜 관상이다. 역시 관상은 사이언스가. 그래서 전 끝까지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왜 도와주냐, 나를 지금 왜 구하려고 해? 라고 말하면서 난 노바디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결국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바디인 여성, 작고 특출나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전 캡틴 마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캡틴 마블 같은 경우는 원래 되게 강한 여성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데니는 정말로 그냥 평범한 여성인데 이런 여성이 리더가 되고 영웅이 된다는 서사 자체의 의미가 좀 더 나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이미 만들어놨다는 트릴로지 3부작으로 기획을 했다고 해요. 팀 밀러가 제임스 카메론과 함께 이제 나머지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면 마지막에 이미 떡밥을 줬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아이인 한 7, 8세? 8, 9세 정도 된 그레이스를 보고 가잖아요. 그런 이제 할 얘기들이 있을 건데. 그쵸. 약간 라이즈 같은 편이죠. 비록 그 미래에서 온 우리의 그레이스는 희생해서 죽었지만 어쨌든 또 지금의 그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에선 지금 흥행이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딴 데서는 잘 안 되나요? 사실 북미가 지금 심각하게 나쁜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은 한 3편하고는 비슷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 때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하고, 문제는 좀 여기저기에서 뭐 이렇게 투자를 받은 지점들에서 엄청 많은 손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 박스오피스 1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엄청 약세인 출발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기사화가 되고 있어서 이번 편을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어질 걸 기대하는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영화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주인공이 여성으로 바뀌어서 그런 건지 궁금한 게, 왜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것을 리부트 했을 때 팬보이들이 되게 나의 고스트버스터즈는 이렇지 않다, 여성으로 다 바뀌어서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러면서 막 안 보고 욕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그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의 분석에 의하면 다 그냥 질렸다, 이 시리즈에. 그러니까 이 터미네이터라는 시리즈 자체에 엄청 다 질려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그 패턴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감이 되게 적어진 상태. 그러니까 사라 코너의 귀환이라는 것이 사실 엄청 의미 부여를 많이 했을 거고, 홍보할 때도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지만, 그냥 애초에 이 프랜차이즈 자체에 좀, 왜냐면은 이제 3편 이후로는 쭉 나빠지는 프랜차이즈를 봤을 테니까 희망 자체를 그냥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 캡틴 마블 나왔을 때도 이때까지 막 남자 히어로들 얘기 엄청 많이 하다가
약간 이 프랜차이즈 자체의 힘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선심 쓰듯이 여성 영웅 이야기를 내놨다는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터미네이터도 사실 6편까지면 얼마나 많이 찍었어요. 남자를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약간 또 약발 떨어질 때쯤 되니까 또 선심 쓰듯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유리절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인 게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하면 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여자로 실패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의 힘 같은 것이 되게 저하가 된 시점인데 그것을 여자한테 핑계를 돌리기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의미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한국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한데 사실상 지금 11월에 큰 작품들이 없는 상황에서 관객 수 전체가 사실 좀 적은 그냥 절대적 관객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더 흥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사실 좀 이번 긴급 편성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여자를 구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락 영화로서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액션의 쾌감이 있는 작품이고 그러한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자매들 소개를 해볼까요? 오늘의 자매들은 어떤 작품인가요?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었던 게 왜냐하면 틀릴 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었는데 틀릴 때는 또 다른 명작이 있었습니다. 바바둑이라고. 맞아요. 대명작 소개하느라고 그때 이제 제가 참았던 작품이에요. 근데 오늘은 당당하게 맥켄지 데이비스와 함께 들고 왔습니다. 블랙미러에서 시즌 3의 4편이에요. 샌 주니페로라는 작품입니다. 뭐 블랙미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암울한 뭐 그런 느낌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방식들, 고민들 뭐에 대해서 생각 많으실 텐데 이 작품은 좀 더 가볍지는 않지만요. 더 희망적으로 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맥켄지 데이비스하고 구구 은바사로가 주연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젊음의 도시인 샌 주니페로라는 곳이 있고요. 사실 가상의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이 두 여성이 만나게 된 다음에는 이게 모두 스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짧은 러닝타임이지만 1시간인데요. 약간 영화처럼 좀 이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의 기술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의 죽음과 삶에 대한 것이 다 담겨있는 좀 독특한 방식의 작품이니까요. 꼭 보고 맥켄지 데이비스의 진가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로 약간 어설픈? 너드 같은? 그러니까 관계를 조금 어색해하는 여성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그 청자켓 같은 거 입고 약간 어리바리한 모습으로 세상을 둘러보는 맥켄지 데이비스를 보신다면 또 이 배우 정말 가지가지로 잘한다. 그럴 때 가지가지란 말을 보통 안 쓰지 않나요? 근데 정말로 가지가지로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샌 주니페로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 편만 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한 편으로 다 끝나고 1시간이고요. 뭐 또 저는 세상이 권위 부여하는 거 좋아하니까 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은 작품이고요. 네, 되게 좋은 작품입니다. 1시간 좀 써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 저는 또 구군 바사로를 원래 좀 좋아해요. 참 안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 좋죠. 네, 다 좋아하면. 그럼요. 그래서 구군 바사로도 연기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꼭 보고 맥켄지 데이비스의 새로운 모습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 코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뭔가 게스트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이러다가 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책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입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만든 책인데요. 여러 명의 작가들이 뭐 자신의 고양이 얘기나 강아지 이야기, 그러니까 반려동물 이야기를 쓴 에세이 앤솔로지예요. 근데 저도 아직 다 읽지는 못하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 이제 저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막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근데
동물 키우는 건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막 어쨌거나 하는 생명이니까 책임지기 어려워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카라에 후원 제도 중에 1대1 결연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유기동물이랑 사람이랑 1대1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뭐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있나 본데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글 중에 저는 이슬아 작가님이 쓴 고양이 타미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타미라는 고양이를 어느 날부터 키우게 되셨고 그 고양이로부터 이제 다른 생명체랑 내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비건이즘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비건이즘은 타미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얼마나 생생한 존재인지 가까이서 오래 보지 않았다면 축산과 수산 현장에 관심을 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지금도 너무 늦게 알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타미가 없었다면 이보다도 더 늦었을 것이다. 타미에 대한 사랑과 그를 기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에게 느끼는 동질감이 어떤 책임을 준다. 해야 할 일과 바꿔야 할 것들이 커다랗게 놓였다. 그건 우리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일이다. 혹은 새로운 우리를 발명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 비건을 실천하진 못하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관심을 가진 지도 오래 지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또 이 글을 읽고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이 단지 그냥 내가 함께 사는 동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인간 정도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다른 생명체랑 공유하면서 살아갈까? 이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라서 꼭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진짜 읽고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좋은 책들 함께 나누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 예고를 할 시간입니다. 네.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이번 주에 다루기로 했던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을 드디어 다음 주에는 꼭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끝나기 일주일 전인가요? 2주일 전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봐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다뤄볼 만한 이야기가 많은 작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작품이 탄생했으니까요. 함께 재밌게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왔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